요즘 매일경제신문에서 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 뭐 한 달 단위로 쭉 기사를 내는 게 있는데, 한국 산업이 피크 쇼크가 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대외적으로 경제, 사회, 인구 측면에서 전방위 피크 쇼크가 나타났다. 투자은행 뭐 메릴린치가 2020년에는 정점의 시다, 디케이터 피크다 그러면서 뭔가 가다가 꺾어지는 피크 쇼크가 온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신문 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정점의 시대. 자, 그럼 피크 쇼크가 뭐냐? 뭐 굉장히 어려운 말로 피크 쇼크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쇼크가 온다는 거지. 피크가 온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뭐가 피크가 오냐? 수요 정점. 그쵸. 소비할 사람이 엄청 줄어든다. 뭐든지 수요가 드디어, 수요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작한 일에 항상 늘어왔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각도가 애매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드디어 어느 정도는 거의 고점 부근, 물론 조금은 성장을 하겠지만, 굉장히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정점 부근에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자동차 원유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거는 뭐 내연기관은 이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쭉쭉쭉 하는데, 피크 쇼크가 오니까 기존의 수요를 나눠먹던 회사들은 굉장히 안 되고,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찾는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가격이 올라갔다. 매일 하는 얘기죠. 매일 하는 얘기고, 쭉 보면은 기존 자동차 업종 글로벌 5대 기업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기존 수요를 따라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015년도 대비해서 5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죠. 대표적인 걸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든 거예요.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비슷해요. 일반적인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4,950억 달러인데 4,910억 달러로 줄어들었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줄어.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뭐 8,750억 달러에서 1조 정도 되는데 약간 늘긴 하지만 2009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사실 간단하죠. 이게 원래는 미국이 많이 해줬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2016 말 현재 약 세계 수요의 30% 정도를 소비를 해줬는데, 너무 자기들이 소비를 다 하니까 무역 적자가 심해지잖아요. 적자가 심해지니까 미국이 야, 너 우리 말고 딴 데도 같이 좀 적자를 봐달라 라고 이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장하는 거고, 과거에도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 레포트를 잠깐 보면 과거에도 미국이 우리 말고 소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엔화 광세를 일으키면서 결국 일본이 소비에 끌려 들어와서 적자를 쭉쭉쭉쭉 흑자를 보던 거를 낮췄고, 이번에는 뭐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자, 근데 이거는 옛날에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갖고 온 건데,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십니다. 자, 과감한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다. 2019년 10월이죠. 오! 과감한 총수요 확대 정책. 좋아, 좋아. 자, 정책에 따라가는 게 또 우리의 그 특기니까, 정책이 되면은 글로 따라가자. 그럼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 흐름을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확장적인 총수요 정책, 수요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좋아. 그래서 어떤 게 나은지 봤어요. 수요를 어떻게 늘릴 겁니까? 라는 게 중간에 다 빼고 보여드리면은, 수요를 확장적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수요라는 게 너와 내 수요가 아니라 이 정부가 수요를 돈을 대신 써서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수요를 이렇게,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수요를 하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되니까 니들이 못하니까 형이 해줄게. 형님이 해주시는 거, 정부가 이제 해주신다는 겁니다. 확정적 재정정책으로 돈을 이제 쓰면 뭐 된다는 거죠. 좀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지니까 그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겠다. 그쵸. 거의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 그럼 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이거 어차피 정부가 쓰는 돈은 미래에 우리 돈을 쓰는 거잖아요. 저 퓨처에 우리 돈을 당겨 쓰는 거니까, 퓨처에 있는 우리 다른 세대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10대, 20대 뭐 아니면 30대까지도 젊은 분들이 미래 돈을 끌어 쓰는 거를 좀 꺼려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 미래에 있는 걸 끌어와서 쓰는 거를 누구를 위한 거고, 현재를 너무 위한 거 아니냐? 프레젠트를, 퓨처보다는 이런 거는 걱정을 하지 마라. 왜냐? 지금 가만히 있으면 고령화에 의해서 오히려 저축이 많이 늘고 내수가 위축되고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해. 한마디로 가만히 냅두면 니들은 골로 가거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걸 땡겨서 쓰면은 우리는 조금 덜 골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걸 땡겨 쓰는 것도 니들의 부를 뺏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그쵸?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돈을 해서 지금 쓰는 것도 투자라는 거죠. 투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은 골로 가거든. 이렇게 미리 써서 정부가 이제 수요를 늘려서 총수요 정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돈을 많이 쓴다.
그래,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하여튼 뭐 우리 수요더라도 내 수요 말고 뭐 정부라도 돈을 써야 일단 수요가 확장되니까. 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눈치를 챘어요. 수요,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해서 수요를 올려서 돈을 써준다. 자, 그 다음에는 분명히 전 세계 대상으로 우리 수요가 별로 안 늘더라도 수요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면 되죠.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은 지속적 구조개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가 안 늘 것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산업은 해봐야 이거 재미도 없고 이거 미래도 없으니까 수요가 안 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요를 늘 수 있는 산업을 하자. 뭐 훌륭한 말씀이시긴 한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한마디로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이 멋지고 삐까뻔쩍한 애들을 잘 만든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뭐 잘 만들면 됩니다. 훌륭한 기업을 이렇게 잘 만들면 되기 때문에 혁신 성장 그걸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전향적 구조 개혁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훌륭한 기업이 등장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자, 이거는 뭐 첫 번째고 또 있습니다. 적응적 구조 개혁을 위해서 범정부 인구 정책 TF를 가동하겠다. 자, 요게 제 눈빛을 꽉서 잡았습니다. 범정부 인구 정책 TF 드디어 하는구나. 야, 우리도 인구 정책이 좀 늘려야지. 야, 이거 우리나라 수요 총수요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맨날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지겹도록 보여드린 거. 이거 이제 10년간 100조를 넣었는데 출산율이 0.98이래더라. 1명을 깼다. 0.98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뭐 세계적인 한 명을 깬 정말 역사에 남는 숫자다. 합계 출산율 0명의 시대다 그랬는데 자, 이게 옛날 뉴스입니다. 이거 2018년 뉴스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자, 서울만 먼저 보여드리면 따끈따끈한 11월 28일 뉴스죠. 0.69.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멸절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0.69. 와, 형들 진짜 대단하다. 0.69. 0.98만 해도 우리가 기절을 했는데 물론 전국은 지금 0.88입니다. 0.98에서 전국도 0.8로 들어갔는데 서울은 0.69고 이 조용태 서울대 보건학대학원 교수님 설명으로는 서울이라고 이름 붙인 별도 인간종이 있었다면은 멸절의 길로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 멸종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열심히 날아 좀.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멸절이 0.69, 0.69. 이거 보면은 교수님 말씀이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실패이자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모든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실패죠. 지금까지 10년, 20년에 걸쳐서 저출산 정책의 정권을 떠나서 뭐 좌건 우건 완벽한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이 2019년 10월 0.69, 0.69. 와, 0.69. 전국은 0.88. 이게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 거냐면은 우리가 맨날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줄어들어서 바닥에 지하실이 없을 것 같은 그 심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보다도 7.5%가 줄었어요. 작년 이맘때도 출산율 얘기를 했거든? 우리나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출산율이 빠졌다라는 작년 이맘때도 방송을 한 게 분명한데 그때부터도 7.5%가 빠졌어. 야, 1, 2% 빠져도 위태할 텐데 어떻게 7.5%가 빠지지? 이거 46개월 연속 전년 동업이 YOY 감소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30만 명 올해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와, 거기서도 또 7.5%가 빠졌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당연히 필요하지. 우리 정부 대책을 잠깐 보기 전에 맨날 하던 얘기 잠깐 드리면은 내년에도 방송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잠깐 드리면은 자, 맨날 보던 차트 잠깐 봅시다. 우리가 2000년대에는 확실히 좋았죠. 2000년대엔 주가가 이랬잖아요. 표시가 돼 있지만. 확실히 좋았어. 2000년, 2010년도까지는 여기 중국이라는 엄청난 총수요, 중국이라는 수요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뒷바탕을 해주면서 주가가 좋았어요.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리만 딱 터지고 3조 시대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옆으로 가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항상 찾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내부 수요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중국이 못해준 걸 찾자.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이런 나라 알아보잖아요. 야, 잠깐만. 혹시 저 코끼리 모는 나라는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뭐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하고. 야, 아니면은 저 코끼리가 아직 많이 안 갔으면 야, 그래도 하던 가락이 있는데 G2의 시대에 하던 가락이 있는데 뭐 이 나라는 하고 이 나라를 알아보니까 아직은 좀 꼬레한테 역전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 나라도 아니고 저런 나라도 아니면 자, 그러면 중국이 혹시라도 요즘에 이거에 집중한다며. 무역 분쟁하고 맨날 수출로 두들겨 패니까 중국이 정책을 바꿨어. 이거 다 옛날에 방송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수로 집중을 한다며. 야, 그럼 중국이 내수를 집중해. 그럼 중국의 내수에 뭐 우리가 뭐 발 올릴 만한 게 없을까? 찾다 보면 뭐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찾다 보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처음엔.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거 요즘에 중국에 잘 나간다는데 이런 거. 옛날에 방송했던 거. 라면이라도 뭐 아시가 아니냐? 그러면은 뭐 야, 혹시 우리나라 요즘에 뷰티렌즈 이거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데 렌즈라도 뭐 이러고 방송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안 되냐? 뭐 어제 붙여보려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낼 거 아니야. 내 수요에 집중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영원히 이렇게 옆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이 주식이 옆으로 가더라도 내 주식은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야, 그럼 그 다음 찾는 게 뭐예요? 아, 해외는 인도, 뭐 러시아, 중국 내수. 야, 안 되면은 정말 아예 내가 아예 미래를 보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해외고 두 번째는 야, 우리나라 수요가 이렇더라도 내 주식 이렇게 가려면은 보통 수요를 넘는 혁신성장. 아까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혁신성장 뭐 그럼 이런 건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뭐 자율주행이 되면은 뭐 배터리 시장은 혹시 수요가 이러더라도 수요를 창출해서 가지 않을까? 혹시 뭐 이런 게 근데 AI나 블록체인이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별로 관련된 기업들이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이런 게 가지 않을까?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야, 그러면은 혁신 성장은 만약에 글렀다. 우리는 혁신은 글렀어. 무슨 나라 전체 수요가 늘르지 않는데 무슨 혁신을 가겠냐. 그러면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전체는 뭐 수요가 별로 안 늘어서 성장률이 요만큼밖에 안 가더라도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갈 테니까 남들과 정해져 있는 MS 싸움에서 이길 만한 기업이 뭐 있냐. 그러니까 맨날 관심 가지는 게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애들이 남의 떡을 뺏어오지 않을까. 남의 떡을 좀 뺏어오지 않을까? 얘는 그냥 메신저라도 있고 얘네는 포탈이라도 있잖아. 요즘에 쇼핑도 잘 나간다 그러고 남의 떡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은 뭐 어차피 떡이 더 증가하는 건 어렵고 그 떡을 얘들이 좀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얘들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저것 다 아니면은 사실은 싼 거 사야죠. 별 수 없잖아요. 성장을 별로 안 한다 그러니까 싼 거 산다 그러니까 금융주나 은행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앞으로도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구조개혁을 위해서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전향적 구조개혁을 위해서 혁신성장 추진 작업을 했다. 뒤에 거는 봤고 그럼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봐야 되는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정부 아저씨들이 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2019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 오. 자,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건데요. 딱 보시면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좋습니다. 훌륭한 대책이 나오기를. 처음에 보면은 전략이 4개가 있는데요. 4개 전략에 생산 연령 인구를 확충하겠다. 어떻게?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줄으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늘려서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일을 하게 만들어서 생산 연령 인구를 확충하는 거죠. 너무 빨리 은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곧 뭐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아래 보면은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우수인재 유치. 외국에서 뭐 쓴다는 것 같고요. 전략 2를 보면은 절대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뭐 교원 수급을 조절하고 군인력도 어떻게 조절하고 공무원도 어떻게 조절하겠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일자리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도록 연금을 활성화하겠다. 복지지출 증가를 관리하겠다. 다 좋은데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왜 안 보이지? 아니,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좀 확충을 해야 되니까 뭐 외부에서 모셔오고 나이 든 분들 일로 넣어서 일하라고 하고 좋은데 아니 일하는 절대 인구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게 없나? 그래도 뭐 출생률 정책이라도 그랬더니 저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생각인 거를 깨닫는 정부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네가 생각하듯이 출산율 제고에 중심을 뒀어. 지금까지는 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을 거기다 집중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가까운 미래의 출산율 급락 추세가 반전되긴 어렵다. 이미 우리는 갔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향후 20-30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형은 먼저 갔어. 잠깐만.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출산율 제고는 이미 우리는 갔기 때문에 적응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인구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출산율 제고로 갔는데 이제는 적응력 강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하긴 하는데 출산율 제고 정책도 계속 하면서 적응력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적응해서 삽시다. 적응해서. 어댑터빌러티 적응력 강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 거에 따라서 적응을 하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야 생각해봐.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유엔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만들었는데 야 아무리 해도 기후 잘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옛날에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적응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수면 상승을 대비해서 제방을 만든다든지 어차피 더워지는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에 맞는 영농법을 보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더워지는 거 막기라도 못 차면은 옷이라도 벗고 사는 적응력을 강화하겠다. 그렇다면 자
적응력을 이제 앞으로 그 강화하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이 좀 참고 적응하죠. 아 근데 다 좋긴 한데 적응력도 물론 강화해야겠지. 출산율 요 제고 정책 조금 개인적인 바람인데 조금 화끈하게 하면 안 되나요, 저걸 좀? 지금까지 안 된 건 알겠어요. 100조를 넣어도 안 된 건 알겠는데, 야 그래도 이거 좀 아니 뭐 그 혁신적인 조치 뭐 별 진짜 창의적이고 막장적인 조치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애 한 명 나. 야 이거 요즘에 주택 청약 가산점 몇 점 줍니까? 전 잘 모르는데 애 한 명 나면은 점수 확 올려줘야지. 애 2명 나면은 드려. 야야 드려. 이거 우선 청약. 애 3명 나면은 야 이거는 저기 창가 뷰 좋은 VIP 거기에다가 뭐 저금리 같은 소리 하네. 국가가 0%로 대출해드려서 아파트 사게 해드려야지. 야 이거는 야 무슨 뭐 2점 주고 3점 주고 하지 말고 야 애 3명 나신 분은 그럴 수 있어. 그 형 돈 없을 수 있어. 셋을 낳대잖아. 셋을.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 애 0과 애 셋은 돈 차이가 이거 한 명이 얼만데 0% 대출해드리고 무슨 LTV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일 좋은 거 하나 드려. 무조건 1순위 청약. 야 드리고 공무원이 뭐 아기를 낳았다 예를 들면은 야 그러면은 1년 뭐 휴식 뭐 이런 거 있잖아. 휴직 같은 야, 휴직은 당연하고 그 뭐야 연차 1년 더 드려요. 플러스 1년 쉬시 후 애를 낳으면은 연차가 1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2년 올라가게 하고 애 셋을 낳으면은 야 그냥 뭐 급을 올려드려. 급을 셋을 낳대잖아. 그분이 앉아서 3년간 앉아서 국가에 공헌하는 것보다 애 셋 낳으면은 그냥 한 급 올려드려. 한 급. 야 셋이래잖아. 셋. 그럼 한 급 올려줄 때까지 니들이 낳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셋 나면 한 급 올려드려. 한 급. 야 그냥 직장 같으면은 그 뭐냐 차장에서 부장 가드리고 셋 낳았다는데 셋 어떡할 거야 이거. 이런 게 어딨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면 되잖아. 이거 1급 올라가고 싶으면은 한 급 올라가고 싶으면 애 셋 낳든가. 이거 보고 이거 안 나을 거 아니야. 그래더라도 애 셋을 낳았다. 뭐 소득세율 야 절반 내려라. 절반. 소득세율 요즘 얼마니? 한 20 몇 프로 되니? 남들 뭐 한 25% 소득세 자기 번 거에 야 애 셋이면은 이거 10% 해드려도 돼. 이거 15% 아낀다고 해도 이분 여러분들보다 돈 못 모아요. 야 세금 절반 해줘도 애 셋이면은 먹는 거만 해도 이거 넘어간다. 그냥 세금 절반 해드려도 되지. 예를 들자면 야 셋이라는데 셋 세금 깎아드린다고 티가 나겠어 이거? 이거 지금 야 이거 15% 깎아줄 테니까 애 셋 날 분은 이거 나시면 됩니다. 나시면은 그냥 세금 절반 해드리고 뭐 그러든가. 이거 뭐 군대 가기 전에 애 둘 나면은 야 무슨 군대야. 그거 저 뭐야 장교로 이렇게 모셔드려요. 그 애들 가서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왜 애를 둘을 낳냐 하면은 뭐 이런 거 강연 시켜드리고 무슨 뭐 군대를 보내 둘을 낳으셨다는데 요즘 몇부터 군대 안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혁신적인 뭘 해서 0.98이 최저가 돼서 올라야 지금 수출 이렇고 내수 이런데 이걸 뭐 어떻게 하기라도 하지. 이거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 같아서는. 아니 뭐라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셋을 낳았다는데 지금 또 나이 많은 분 뭐 무료 교통 그런 거 하잖아. 애 셋이면은 지하철 그냥 태워드려요. 태워드려야지. 이게 애국자인데 0.98에 남들의 세가족분을 그럼 됐지. 다 해드리 못 해줄 게 뭐 있어. 해드려. 왜 애 넷을 낳았다. 야 공무원 시켜드려. 공무원. 애 넷을 낳으면은 그냥 공무원 드려. 여기 뭐 9급 뭐 이런 거 드려요. 9급 월급 해도 애 밥값 안 돼. 9급 월급이 적다는 게 아니라 애가 넷이면은 과일을 얼마나 먹을 텐데 이거 밥 먹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월급이 다 글로 들어가. 그냥 공무원 드려. 거기다가 뭐 그 어머니건 그 아버지건 공무원 드려도 돼. 애 넷이면 넷 이상이면 그거 버는 돈으로 먹는 거 안 된다. 이거 학원이라도 보내드리겠니 이거? 이거 뭐 그냥 드리는 거지. 드려. 뭐 국립학교 이런 건 당연히 다 무료고 뭐 할 수 있는 건 나라에서 돈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집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애 넷 나르려면은 웬만한 차로 되겠어. SUV 이런 거 하나 드리고 현대기아에다가 세금으로 받지 말고 현대기아차 이런 분들한테 SUV 드리면 그만큼 세액공제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나 주겠니? 차도 주고. 아니 뭐라도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해서.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개인적인 망상. 아니 무슨 지금 11조를 뭐 어디다 넣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조를 넣네 10조를 넣네가 문제가 아니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엄청난 문제. 뭐 2명 나면 군대를 안 보내주시든가 화끈하게. 요즘에 저거 난리잖아요. 부동산 청약 2명 이상 나면은 청약 주시든가. 애 셋이면은 뭐 좀 큰 거 주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 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애 둘이면은 청약 되게 해주고. 지금 뭐 애 둘 해봐야 청약 점수 얼마 안 올라요. 우리 30점 40점 하는 청약 점수가 애 둘 난다고 60점 70점 안 되죠. 청약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60점 70점을 가려면은 거의 한 20년 15년 이상 집이 없이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애 둘 나면은 한 가산점 한 20점 주고 셋 나면은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거 뭐 공무원 가산점도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자도 나면 되니까 남자도 나면 되고 좀 뭔가 해서 이거 안 되나? 이거
이거 다자녀 우대 정책을, 다자녀까 자녀 낳기만 하면 우대 정책을 좀 화끈하게 해주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려나? 뭐, 개인적으로. 군대 안 보내주면 되잖아. 야, 남자들 군대 안 보내주면 뭐, 손가락, 발가락도 자르고 뭐, 그러는 판에 군대 안 보내주면은 애 좀 낳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이 안 되는. 아빠 솔저 같은 거를 뭐 해주시던가. 둘만 나면, 셋 어려워. 셋 나면은 현역 가지. 야, 셋 날 바에 나 같으면 현역 간다. 셋 나면. 야, 셋은 헬이요, 헬. 셋 날 바에 헬 가기 때문에 이거 한 2명 정도로 좀 낮춰서. 셋 나면 해준다 그러면 누가 낳겠어. 2명 정도만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동사무소나 뭐 근처 학교나 뭐 이렇게 공익 요원 비슷하게 보내주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셋 나면은 공무원 시켜드리고. 셋 나면은 이거 평등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세상에 공무원 준비하는 형들이 연례 필요도 없잖아요. 형들도 셋 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고 뭐 아파트 좀 이렇게 청약도 해주고. 이 적응력을 강화하라 그러면 이거 참고 견디라는 건데. 그러니까 날이 더워져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제방을 건설하고 우통 좀 벗고 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조금 좀 아직 늦었나? 이게 물론 세계적인 흐름이긴 한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위가 일본이고 아래가 한국이에요. 일본은 2005년 이후로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이 격차가 지금 0.98, 0.88 나온대죠, 올해 지금. 지금까지는 0.88 가능성이 있는데 0.9가 또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적응해서 사는 정책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집 줘라, 집 그냥 한 둘 나면은 점수 한 20점 올려주고 계속 반복하지만 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정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방송도 주제가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저렇게 수요가 죽어들어서 주식이 이렇게 가다 옆으로 가니까 이거 중에 하나잖아요. 해외에서 잘 나가는 거 찾던지, 중국, 뭐 러시아, 동남아시아, 좀 있으면 브라질 얘기도 한번 할 겁니다. 브라질, 뭐 아니면 뭐 미국 수요라든지, 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건 올라야 되니까 내 거 이걸 찾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수요를 창조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 사업, 뭐 이거에 투자하실 분도 있죠. 나는 베팅으로 간다. 이거 배터리, LG화학 이런 거 얘기 괜히 한 거 아닙니다. 배터리가 미래가 아니냐? 지금은 물론 적자를 이만큼 보고 있지만, 현재가 없지 미래가 없냐 하면서 뭐 LG화학 같이 배터리로 가겠다. 아니면 AI, 뭐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거기를 한번 베팅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기존 수요를 찹찹찹찹 밀어내서 내가 이길 것 같은 기업들. 눈에 잘 안 보이게 하는데 그런 데로 가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싼 거를 사던가, 뭐 이런 얘기를 내년에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 주식은 올라야 되니까.